네, 안녕하십니까. 제5과목 화학설비 안전관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다음 중 산화 반응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첫 번째, 철이 공기 중에서 녹이 슬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철, 산화 반응, 느린 산화 반응입니다. 아, 솜이 공기 중에서 불에 탔다. 이것은 공기 중의 산소와 솜, 가연물, 산화 반응에서 빠른 산화 반응이다. 그래서 정답은 둘 다 산소와 반응하는 산화 반응으로서 가와 나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2번.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준수해야 되는 상황이나 사항으로 옳지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해당 부분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건조 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쉽게 이탈되도록 할 것, 쉽게 이탈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사실 보기를 확인을 해도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관련 기준이 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3번 가연성 가스 A의 연소 범위를 2.2에서 9.5라고 할 때 가스 A의 위험도는 무엇인가? 위험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로 이렇게 공식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문제에서 상하는 9.5, 하하는 2.2. 예, 그렇기 때문에 9.5에 2.2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84번, 다음 중 산화성 물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4번. 3. 황화인은 가연성 고체이다. 그래서 산화성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산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한 번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5번, 다음 중 누설 발화형 폭발재해의 예방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가연성 가스의 연소. 네, 가연성 가스가 연소되는 것은요, 폭발 재해의 원인이 되겠죠. 뭔가 예방을 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물질의 종류 중 부식성 염기류로 분류되기 위해서 40% 이상이어야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4번 토산화칼륨입니다. 부식성 염기류에 대한 문제고요. 부식성 염기류에 대한 개념, 농도가 40% 이상인 수산나트륨, 그리고 수산칼륨, 그리고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이상의 어,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40% 이상이다. 해당 부분도 가로치고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산암모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산암모늄이 가열되거나 분해하면 발생하는 가스, 무슨 가스라고도 부르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아산화질소 1번, 1번으로 확인하고 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저스 휠러의 법칙에 따르면 서로 유사한 탄화수소계 가스에서 폭발하는 게 농도, 연소율, 곱의 값은 약 얼마인가? 버저스 휠러의 공식에 대한 문제, 법칙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연소열과 폭발하는 게 값은 1000백으로 어떤 일정한 비율을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탄화수소계 가스, 예, 요 조건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 하한계와 연소율의 곱은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번, 다음 중 화재 예방에 있어 화재의 확대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네. 공간을 통합하고 대용화하면은
화재가 확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화재를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구획을 나누고 이렇게 뭔가 구획된 공간 외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통합하고 대응을 하면은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하고 대응하면 안 되고요. 구획을 해서 화재가 구획된 공간 외로 확대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에 따라 위험물 건조 설비 중 건조지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축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 설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위험물 건조 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역시나 관련 숫자들, 어떤 수치를 갖고 있는지 아냐? 이런 문제들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블레비의 현상입니다. 밑점이나 인하점이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주위에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가열되면 내부의 비등 현상으로 인한 압력 상승으로 용기의 벽면이 파열되면서 그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 팽창하며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1번 블레비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폭발이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드리면요. 가연성 또는 비가연성 액체가 들어있는 저장 탱크, 특히 뭐 가연성 액체가 들어있는 탱크가 위험하겠죠. 그래서 저장 탱크 주위에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 탱크가 이제 지속적으로 가열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내부 액체가 끓기 시작하면서 탱크 내부의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탱크가 파열되면서 순간적으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팽창하며 큰 폭발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해설에 해당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두었고요. 특히 UVCE 증기윤 폭발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가연성 가스나 액체가 누출돼서 이렇게 누출된 어떤 가스 구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누출된 가스 구름에 이렇게 불이 붙는다든가 그 부분이 이제 폭발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방계 폭발이나 밀폐계 폭발은 뭐 개방된 장소에서 폭발하는 것을 개방계 폭발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이제 밀폐계 폭발은 말 그대로 밀폐된 공간에서 그냥 화형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2번 가스 또는 분지 폭발 위험 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내화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우선 내화 구조에 대한 문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건축물 주변에 자동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건축물 화재 시 1시간 이상 그 안전성 1시간이 아니라요. 2시간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번 비교적 저압 또는 상압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유리를 저장한 탱크의 외부로 그 증기를 방출하기도 하고 탱크 내 외기를 흡입하기도 하는 부분에 설치하며 가는 눈금의 근방이 여러 개 겹쳐진 구조로 된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네, 해당 문제는 이제 화염 방지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음,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를 저장하는 탱크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화염의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로 어, 이렇게 우선 해설에다가 간단히 설명을 두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화염 방지기 2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4번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 예,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면으로부터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예, 정답은 2번. 네, 해당 부분도 역시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예,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할 때 준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네, 가스 용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용기의 온도는 65도 이하가 아니라요, 40도 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여기 있고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소화 약제는 무엇인가? 트라이에틸 알루미늄에 물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폭발이나, 예, 더 큰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식소화를 사용해야 된다. 정답은 1번 팽창질소, 그리고 팽창진주함이라는 부위가 나오면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질식소화해야 된다. 포인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7번. 다음 중 공기와 혼합 시 최소 착화 에너지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인가? 최소 착화 에너지 값 관련돼서 해설에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정답은 4번. 수소 가장 작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착화되는 에너지가 가장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8번. 화재 감지에 있어서 열 감지 방식 중 차동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감지기에 대한 문제, 열 감지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차동식과 정원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교해서 설명을 간단히 개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식은 온도가 이제 급격히 변화했을 때 그것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정원식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문제에서 차동식은 온도가 갑자기 변한다.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상승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정답은 3번 바이메탈식. 해당하지 않는 것이네.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 바이메탈식입니다. 바이메탈식은 정온식으로서요,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열 감지의 종류,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번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4번. 이런 문제들이 참, 네, 기준이 이렇게 있고요. 우선 한 번씩 좀 주요한, 예, 그런 물질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독성가스에 속하지 않는 것, 질소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번. 가연성 기체의 분출화재 시 공급 밸브를 닫아서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그렇게 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료 공급을 차단한다. 정답은 1번 재고 소화입니다. 보시면요. 가연성 기체가 분출 화재. 그러면 가연성 기체가 바로 가연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연물을 제거해서 소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